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과정에서 냉각됐었던 자본시장이 대부분 일제히 상승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피하게 된 상황을 나름의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조금 아쉽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23,000달러 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000달러 중반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를 잘 지지받아주면 25,000달러 간접 저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에 상당히 주목받는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오펙 플러스가 9월 원유 증산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증산량을 결정하면서 지난번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화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의 증산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미국 행정부를 향한 정치적 모욕을 안긴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현재 글로벌 패권의 양상에서 미국의 입김은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다시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골 때리는 소식과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각각 전해졌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 속보인데 리플 측이 윌리엄 힌먼 등 SEC 관계자의 외부 비디오 영상의 주인공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소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제안을 했더니 SEC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디스커버리를 다시 진행하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아주 신박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팩트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게 작년 8월 31일인데 이 짓을 지금 다시 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리플 측이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이 조만간 갈래타기를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SEC는 정말 글로벌 뻘짓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영상을 통해서 미국 SEC에 대한 비판적인 상황들, 여론들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상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CFTC에 관할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이라는 미국 SEC 주장에 그냥 찬물을 아주 시원하게 끼얹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SEC든 CFTC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 기준이 마련돼서 이 관할권이 부여된다라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놈의 SEC는 규제권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한 방 먹고 있어서 참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도 많고 그만큼 챙겨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000달러 중반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42%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632달러까지 하락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RSI 상황은 황소 세력에게 약간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은 24,668달러 간접 저항까지 높이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28,000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이 구간의 저항을 넘어설 경우에 랠리 범위는 32,000달러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경험할 경우에 곰 세력의 매도세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22,000달러 중반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21,344달러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가레스 솔로웨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 구간의 저항 구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 구간까지 오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라 붕괴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저가 매수 기회에 달려들었던 많은 투자자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면 더 큰 매도세를 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28,000달러 선에서 지지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매수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8,000달러 수준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축적의 기간이라고 규정한 인컴샤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전에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서 2만 달러 또는 그 이하를 원하고 있다. 더 저렴한 가격은 미래에 더 나은 수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1,000달러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한 뒤에 연말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에 도달하면 매도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확실히 확신범은 다른 것 같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에 있어서 8월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은 8월 10일입니다. 이날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7월 한 달 동안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 인플레이션 비율이 가장 컸던 점을 고려해보면 많든 적든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측치 자체가 8.9%로 6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예상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완화된 현실이 8월을 거쳐서 9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일단은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 속도를 당초보다 더 낮추기로 하면서 사실상 미국 백악관을 한방 매기는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정례 회의를 통해서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확정했는데 7월과 8월에 각각 64만 배럴 이상 증산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거의 이건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생산 여력이 많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충 봐도 미국 정부 매기는 결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것은 그만큼 원유 증산을 통한 유가 안정화를 노린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물리적인 양적 측면에서 바라봐도 너무 적은 수치이고 정치적으로는 모욕을 준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산량 자체만 놓고 봐도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근 보였던 협력 스탠스가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제대로 반영된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결정 자체가 유가를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0달러대를 그래도 초반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시금 100달러 이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설 경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악화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계 시즌이 다가오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오펙이 이렇게 원유 증산 가지고 장난을 칠 경우에 에너지 패권을 통한 에너지 전쟁 양상,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골 때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리플 측이 윌리엄 힌먼 등 SEC 고위 관계자들이 외부에서 공개 발언을 한 것을 담는 동영상과 관련해서 해당 인물들 소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SEC가 해당 동영상에 담긴 인물이 윌리엄 힌먼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직접 당사자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소송 과정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SEC가 이걸 당연히 반대하면서 이거 다시 하고 싶으면 디스커버리를 다시 시작하자
뭐랄까 완벽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시전을 했습니다. 이 팩트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게 작년 8월 31일인데 지금 이걸 다시 하자, 이런 상식도 상상도 초월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시계를 다시 1년 전으로 돌리겠다, 이런 식의 발상만 보더라도 늘상 느끼는 거지만 SAC는 이번 리플 소송에 있어서 확실히 전략이 없다,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바라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준 스탠스만 놓고 고려를 해보더라도 이런 SEC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져서 디스커버리가 다시 진행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원이 갈래타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 리플 측의 주장처럼 당사자 소환할 수 있게 해주면 그건 말 그대로 땡큐인 상황이고, 법원이 비디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아쉽지만 그래도 큰 손해볼 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쪽으로 패를 살펴보나 저쪽으로 패를 꺼내보나 SEC는 손해보는 카드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기발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이 다급해지거나 초조해지면 웬만하게 냉정을 유지하지 않는 한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SEC가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 상원이 SEC가 아닌 CFTC의 손을 들어주는 액션을 취한 것도 이런 방향성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권을 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여럿 최초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초당적인 법안으로 벌써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CFTC를 관할하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인과 관리인, 딜러, 거래시설이 CFTC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은 완벽하게 SEC가 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그 주체만 CFTC로 바꿔서 CFTC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시장 흔들고 욕바가지 얻어먹더니 결국 이렇게 의회가 제동을 거는구나 싶기도 하고, 천박한 개인의 천박한 욕망이 얼마나 사회를 흔들고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리플 소송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반기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나 리플 등이 그렇게 많은 돈을 의회 로비에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는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규정이 되고 CFTC 관할로 법적 지위가 갖춰질 경우에 리플이 왜 증권이어야 하는가, 이걸 또 설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리플이 기존의 국경 간 송금 플랫폼에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품이 되는 이상 리플이 증권이 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갠슬러 입장에서는 혀 깨물고 죽고 싶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너무 반가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상원 곳곳에서 이렇게 CFTC의 규제권을 강조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인 상황이라는 점, 이 지금의 상황 자체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23,000달러를 다시 잘 지지받아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